시청자가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왜 쟤는 쟤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평범한 여자를 구원해주고 하는 서사는 이제 식상하고 재미없으니까 김은숙 작가도 이거를 조금 비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남성 캐릭터들이 판타지적으로 완벽한 남자가 되어가고 여성 캐릭터들이 주변화되는 게 온당해? 박지은 작가와 김은숙 작가의 군비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김은숙 작가 혼자서 뭐 자가 발전했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끼리 어떤 경쟁 구도 안에서 안녕하세요. 남한불편의 미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의 김수진입니다. 저 오늘의 주제는 이제 드라마 더킹으로 살펴본 한국 드라마의 문제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새 시청률이 떨어지면서 비판 여론들이 어느 때보다 좀 거세지고 있고 그 중에는 이제 뭐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거기에 뭐 편승해서 지금 뭐 더킹을 소위 까려는 게 아니라 이 더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지금 뭔가 욕바지를 하고 있지만은 네. 이 드라마 안에 문제되는 지점들이 사실은 한국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던 네, 전형적으로 보여지던 것들 더킹의 실패와 별개로 네, 네. 앞으로 한국 드라마들에서 이런 것들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네. 하는 의미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남자 주인공 네. 우리 황제 이곤 이야기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곤이라는 캐릭터에서부터 우리가 좀 한국 드라마의 어떤 문제점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김은숙 작가의 특징의 전형적인 남자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한 남자가 평범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그쵸? 이 전형적인 구조의 신데렐라식 서사를 갖고 있는 더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김은숙 작가 이전에는 실장님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완벽하게 뭐 여성을 뭐 구원하거나 신분 상승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보통은 남성이 좀 더 계급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이제 여성이 이 사람을 좀 동경하고 이제 같이 끌어올리는 네. 약간 이런 구조가 분명히 있었죠. 예전부터. 실장님이 이제 어느 순간 재벌로 넘어간 게 이제 김은숙 작가 파리의 연인들이 제일 컸죠. 재벌 2세가? 재벌 3세가 저런 평범한 여자랑 시크릿 가든. 근데 요즘에 딱 보면은 솔직히 지겹잖아요. 현실 세계에 있을 법한 재벌, 뭐 실장님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평범한 여자를 계속 구원해주고 하는 서사는 이제 식상하고 재미없으니까 김은숙 작가도 이거를 조금 비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예, 맞습니다. 네. 900년을 산 예, 그랬죠. 시인이죠. 그러니까 900살이죠, 900살. 900살과 그 여자 주인공은 거기서 10대였어요. 10대예요. 고3이 등장해서 아저씨 사랑해를 외치는 거를 예. 이 설정만으로 면죄부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걸 드라마로 그러면 이제 진짜 크게 욕먹죠. 크게 욕먹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판타지적인 설정으로 도깨비의 신부. 결국엔 자극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참 익숙해지잖아요. 무뎌졌죠. 무뎌지죠.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그 비틀기가 시작되는데 저는 이게 김은숙 작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는 여기서부터는 박지은 작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별에서 온 그대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외계인이 등장을 했어요. 박지은 작가와 김은숙 작가의 군비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은 이제 남성 캐릭터가 누가 더 특별한가라는 거 가지고 일종의 경쟁이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나왔어요. 이거 뭘 더 할 수 있지? 그랬더니 신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신이 등장. 도깨비에서 신이 등장을 정확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단순히 김은숙 작가 혼자서 뭐 자가 발전했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끼리 어떤 경쟁 속에서 드디어 이제 김은숙 작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이제는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입헌군주제를 다루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그 절대 왕정처럼 왕이 맞아요. 너무나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작용도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근대 국가 안에서 입헌군주제에서 왕이라는 거를 설계를 했으면은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를 설계했었어야 됐을 텐데 에스컬레이션된 남자 캐릭터로서의 왕을 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권력. 모든 국민이 너무나 사랑하는 왕. 그렇죠. 너무나 사랑하고 했어요. 완전 이제 아이돌이잖아요. 네네. 아이돌 우상화돼. 맞아요. 국가 아이돌. 전에는 남자 캐릭터가 멋있으려면은 주위에 몇몇만 좀 이제 좀 말하자면 좀 속물이거나 데뷔를 시키려 어떤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국민 다 전체가 이 황제를 위해 존재하는.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 이곤이 멋있어.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기분 나쁜데? 여기서 설정 붕괴가 나타나면서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망하게 뭐 편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전체적으로 드라마가 이제 시청자들 공감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분명 더킹의 문제긴 하지만 사실 한국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남성 캐릭터는 에스컬레이션 되어 왔고 그게 이번에 터졌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 그것도 심지어 더 퇴보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은숙 작가로만 따지자면 CTO, 온에어 같은 드라마를 쓴 작가가 왜 이런 작품을 내놨지 싶은 점은 좀 있어요. 온에어 같은 작품은 스타 작가와 스타 배우의 맞아요. 그런 대결 구도로 그리면서 여자 캐릭터도 굉장히 주체적으로 잘 그렸던 작품이라고 사실 처음에는 그들이 뭔가 이제 신경전을 할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여자교 구도인가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어느 순간 되게 뭉치게 되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저는 사실 온에어 같은 경우는 김은숙 작가가 만든 작품들 중에 상당히 잘 만든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게 시청률이 나쁘진 않았는데 김은숙 작가의 다른 작품들만큼 그러니까 정말 대놓고 이제 막 그 대박이 터졌다라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김은숙 작가는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계속해서 남성을 계속 에스컬레이션 시키고 상대적으로 여성 캐릭터들은 퇴보하는 경향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주체적으로 나와요. 이 정태을이 대한제국으로 넘어오는 순간 그냥 되게 바보같이 어리버리하게 그려지는데 기차값 2천 얼마가 모자라서 못 가는 상황인 거예요.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공중전화로만 계속 이곤을 찾는 설정. 여주인공 캐릭터뿐 아니라 지금 최악의 캐릭터로 지금 얘기가 된 게 최연소 여성 총리. 이제 와이어가 없는 속옷은 가슴을 받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스처를 하고 정태을이라는 캐릭터를 보고 하는 말들이 뭐 나보다 어려? 나보다 예뻐? 그녀는 도대체 나를 뭘로 이긴 거야? 하는 그런 연연 소리들. 엄마랑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저건 아니지 않아? 뭐 지금 뭐 10년 전 드라마야? 뭐 저런 대사를 하고 있어? 이러니까 엄마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볍게 넘기고 그냥 재미 요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고착화되는 캐릭터들을 계속 재생산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시청자들은 누군가는 변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정말 그걸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에 있어서 김은숙 작가가 이 대사로 또 여성 인권을 또 몇 년은 후퇴시켰구나. 여성 캐릭터가 주변화되는 것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서 손예진 씨 캐릭터가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죠. 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 남성 캐릭터에게 의존하는 게 어떤 필요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서사적인 트릭이죠. 사실 그 드라마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요즘 나오는 뭐 그런 얘기들 중에 뭐 박지은 작가는 잘 됐는데 김은숙은 안 됐다. 저는 이 얘기도 저는 그다지 생산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박지은 작가의 세계관 안에서도 여기 더킹에서 터진 문제들은 다 이미 발화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크게 터진 거죠. 더킹은 그동안 드라마의 성공 공시로 했던 거를 반성 없이 극대화했다가 드디어 역풍을 맞은 케이스예요. 다행히 지난 몇 년간 좋은 드라마들이 나왔어요. 좋은 드라마들이 나왔어. 다행히. MBC의 뭐 신입사관 구혜령이라든가 사실 최근에 부부의 세계 같은 경우도 논란이 되게 많지만 어쨌든 저는 거기서의 지선우 캐릭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싶고 하이에나는 정말 여성 시청자들이 정말 이렇게 환영을 하고 열렬히 환호했던 캐릭터거든요. 그 김혜수 씨가 연기했던 정금자 캐릭터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너무 좋아했죠. 왜냐하면은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데 속물인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남자들만 계속 해왔던 건데 스토브리그 같은 경우도 거기서 나온 이세영 캐릭터가 굉장히 능력 있는 캐릭터로 굉장히 능력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주변화되기보다 오히려 자기의 영역을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캐릭터가 나왔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성공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드라마 제작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곤 캐릭터가 그렇게 이입할 만한 캐릭터가 아니긴 하지만은 배우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그거를 좀 상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한류 스타가 있어야지 결국 스타 작가도 붙고 이제 투자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게 해외로 팔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하는 거죠. 전제죠. 그러니까는 이민호 씨는 굉장히 엄청나게 해당 출연료가 엄청나게 비싼 배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브랜드 가치니까 뭐 그걸 받는 거가 문제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럼 제작비가 확 뛰죠. 출연료만으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더킹 회당 제작비가
20억에서 25억이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출연료가 네. 상당히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이만큼 또 얻어야 되고 하는 건데 수익을 많이 얻으려면 매수 시장만으로 불가능해요. 한국에서의 드라마 광고 시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 중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 소위 한류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류 시장을 노리니까 또 한류 스타를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꼬리를 물고 악순환이 근데 좋지 않은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제작비라는 게 어디선건 충당을 해야 될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충당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PPL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PPL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네, 않습니다.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도 어느 정도 PPL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가주는 그런 정도까지 왔어요. 예. 근데 이 더킹의 정말 큰 문제는 김은숙 작가가 이렇게 PPL 대사를 왜 썼지? 싶을 정도의 노골적인 대사가 좀 화제였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익스큐즈 해줄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 거를 이제 바라는 건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좋은 드라마의 예시를 들긴 했지만 하이에나 같은 건 사실 되게 심했어요. 맞아요. 이제 애교로 봐줄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 차이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극을 이렇게 흐름을 시청자들이 따라갈 때 스토브 리그나 하이에나는 몰입이 굉장히 잘 되는 드라마인데 더킹이 이제 스토리적으로도 굉장히 부실하고 캐릭터 설정도 망가지고 모든 게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면서도 시청자가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쟤는 쟤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막 이런 타이밍에 PPL이 막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니까 이응욱 연출의 PD는 문제도 연출을 상당히 잘했어요. 네네.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컵라면을 그 정태율이 뺏어가서 먹고 김치를 딱 먹고 그 다음에 립밤을 발라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좀 거북했어요. 좀 볼 때 굳이 그 타이밍에 그걸 넣었어야 했나? 이 정도면은 재밌지 않아? 코믹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제 좀 약간 시청자들을 약간 만만하게 보는 우습게 보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우리가 PPL이 항상 문제가 될 때는 항상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를 좀 우습게 보나? 분명히 이제 시청자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이거 어쩔 수 없는 문제고 다 인식을 하고 이제 그냥 이건 어느 정도 드라마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어떤 그 값인 것처럼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이해를 해줬으면 이제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 작작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위근우 기자님께서 많이 해주고 계셨죠. 너무 이제 숟가락 얹는 것 같지만 그 저뿐 아니라 제가 있었던 매체들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김은숙 작가의 그 세계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또 이 사람이 잘했었던 거 시티홀이나 온에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한다고 해도 그게 어떤 그 의견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메인스트림의 의견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수많은 매체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사실 더킹에 대해서 지금 비난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편승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이 비난 여론들이 틀린 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은숙 작가의 문제들, 지금 더킹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은 김은숙 작가의 작품들에서 계속해서 반복됐었고 갑자기 김은숙 작가가 굉장히 잘하다가 이번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태까지 나온 작품들의 결과물. 맞아요. 맞아요. 그때 박수를 쳐줬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성 캐릭터들이 계속해서 판타지적으로 완벽한 남자가 되어가고 여성 캐릭터들이 주변화되는 게 온당해? 라고 계속 얘기했었어야죠.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더킹이 안 나왔겠죠. 김은숙 작가가 결국에는 사실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PPL도 마찬가지고 남성 캐릭터의 에스컬레이션화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거의 어떤 중심에 있었고 분명 한국 드라마의 그 경향을 이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그 문제도 확실하게 터진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킹만 다루겠다고 우리가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정말 총집합 맞아요. 한국 드라마가 지금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짚어본 거예요. 저희 남한불편회가 이제 이번 화를 끝으로 네. 종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쉽습니다. 끝나게 됐습니다. 기자님과의 만남은 되게 값진 경험이었고 사실 아셨나요? 저희 이근우 기자님을 적극 추천했던 게 저였다는 것을. 지금 시린 PD님께서 왜냐면 저희 또 이제 저를 섭외하신 분은 따로 계셨으니까
이렇게 좋아해 주셨던 부분이 나도 알고 있었던 그런 불편함인데 그걸 되게 명쾌하게 딱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거에 되게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네. 또 기대해 주시면서 내가 좀 너무 이제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잘 준비해서 네, 네. 다시 좀 이야기를 교보문고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도 풀리면 좀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이렇게 만나 뵙는 뭐 이렇게 책도 쓰시면 이렇게 북토크 같은 것도 교보문고의 초청해 주시면 강한 푸시를 기대해도 네.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한 얘기고요. 어떤 불편함을 나누고 그러면서 조금은 이 세상을 개선하는 아주 작은 어떤 흐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뵙게 되든 간에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